안녕하세요. 유기화학 2의 두 번째 보강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얘기했다시피 지금 챕터 13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위주로 보강 2에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되게 하고 싶은 양이 많은데 시간상 얼만큼을 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선별한 문제들은 22, 23, 24, 그리고 27, 28, 29, 30, 33, 34, 37, 38, 39, 40 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더 있나? 네, 이건 똑같은 거죠.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강을 열심히 듣겠지만 열심히 듣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문제를 들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 이해하거나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시험보다 조금 여유 있게 얘를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지금 제가 페이지 넘긴 것들 돌아가셔서 멈춰놓고 이 문제들을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아, 이거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고 끄덕끄덕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실제 손으로 연필 잡고 써서 문제 풀어보시고 그 풀이 과정에서 어디서 막히는지 보시고 저는 어떻게 다르게 푸는지 보시고 혹시라도 제가 잘못 푼 게 있으면 수업 시간에 꼭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보강 지금 듣지 마시고 잠깐 멈추시고 각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먼저 직접 한번 풀어보신 후에 보강을 들으셔야 정말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2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는 프라이머리 알코올을 만들어라 하는 문제인데요. 그리고 여기 6종류의 시작물질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물질을 주고 이런 시작물질로부터 1차 알코올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써라 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그냥 얘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룹을 좀 지어보면 문제의 유형이 보여요. 지금 보면 여기도 칼복실릭 애시드, 에스테르, 에실 할라이드, 그리고 알데하이드까지 전부 다 이렇게 4개는 카보닐 컴파운드로부터 시작해서 1차 알코올을 만들어라. 즉 CO 이중결합으로부터 시작해서 CO 단일 결합을 만들고 나머지는 수소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종류의 반응을 통틀어서 우리가 환원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덕션 반응이죠. 그리고 이런 반응에 사용할 수 있는 리덕턴트를 이미 우리가 여러 종류를 배웠는데요. 그 중에서 알데하이드나 에실 할라이드를 환원시켜서 1차 알코올을 만들 때 사용하는 리덕턴트는 약한 리에이전트인 소디움 보로 하이드라이드를 주로 썼습니다. 그랬을 때 소디움 보로 하이드라이드는 H- 하이드라이드에 쓸 수 있고요. 이때 하이드라이드가 뉴클레오파일로 가장 일렉트로필릭한 이 카본을 어택하게 되고 얘가 열리게 되죠. 그러면 RCO-H 이렇게 돼서 1차 알코올이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실 할라이드에서 소디움 보로 하이드라이드를 쓰게 되면 H-가 역시나 가장 일렉트로필릭한 카본 어택하고 열렸다 닫히면서 CL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반응을 통해서 알데하이드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알데하이드가 역시나 소디움 보로하이드라이드 1당량하고 한 번 더 반응을 하면서 알코올까지 환원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칼복실릭 애시드나 에스터도 비슷한 반응을 하기는 하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에실 할라이드가 훨씬 더 크고요. 칼복실릭 애시드나 에스터는 그보다 반응성이 작죠. 그래서 소디움 보로하이드라이드로는 반응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소디움 보로하이드라이드는 키톤이나 알데하이드까지 그리고 에스테르나 칼복실릭 애시드 그리고 아마이드의 경우에는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는 똑같은 H-를 만들어내는 화합물이지만 훨씬 더 강한 반응물인 얘네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반응을 거쳐서 에스테르를 거쳐서 1차 알코올까지 환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얘기했다시피 그 H- 같은 애를 쓰면 칼복실릭 애시드는 당연히 먼저 산염기 반응을 통해서
O-가 될 텐데 이 경우에 리튬이 마치 프로톤처럼 이렇게 코디네이션이 되면서 원래는 O-는 굉장히 나쁜 리빙 그룹이지만 O-리튬의 형태가 돼서 O-리튬 사실은 알루미늄 H3까지 붙어있는 이런 형태로 얘네가 코디네이션이 되면서 얘네들이 비교적 좋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H-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 거쳐서 다시 H-가 어택을 하면 이렇게 그래서 1차 알코올까지 환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에스터는 동일하니까 그냥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네 종류의 카보닐 컴파운드하고 다르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알케인에 일렉트로 네가티브한 애톰이 붙어있는 이런 경우들이죠. 이런 경우 우리 대표적으로 여기 붙어있는 이러한 일렉트로 네가티브한 애톰을 OH로 치환해주게 되면 이런 생성물이 얻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치환 반응을 일으키면 되겠구나, substitution 반응을 일으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알킬 할라이드의 경우에는 OH- 좋은 뉴클레오 파일을 쓰면 얘가 어택을 하고 얘가 떨어져 나가는 형태의 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N2 메커니즘으로 반응이 아마도 진행될 것이다 볼 수가 있고요. 알코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닥 좋은 뉴클레오 파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OH-를 써도 반응 속도가 좀 느릴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H+ 써서 여기 프로토네이션 시켜주고 얘가 조금 더 좋은 리빙 그룹이 되고 그 다음에 H2O가 뉴클레오 파일로 작용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형태의 반응이 조금 더 일반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substitution 리액션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환원 반응을 통해서 1차 알코올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2번하고 사실은 비슷해요. 반응물과 생성물을 주고 그런 반응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약을 써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을 보면 반응물은 알데하이드, 생성물은 알코올인데요. 위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위에서는 카본 숫자에는 변화가 없이 환원 반응만 일어났지만 이 23번에서는 지금 탄소 3개짜리 반응물이 탄소 4개짜리 생성물로 바뀝니다. 이 얘기는 반응을 통해서 탄소가 첨가되었다는 얘기고 이런 탄소의 첨가 반응을 위해서는 카본 뉴클레오 파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탄소 하나짜리 카본 뉴클레오 파일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린헤드 리에이전트이죠. 그래서 탄소 하나짜리 그린헤드 리에이전트는 CH3, MgBr 이런 애들 쓸 수 있고요. 얘네들 쓸 때 필요하다면 반응 시약으로 그 반응물의 솔벤트로는 다이에틸 있어 같은 애들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러면 얘가 1번 칸에 들어가고 2번 칸에 뭐가 들어가느냐 그러면 CH3MgBr 얘는 사실은 CH3-의 소스예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게 되면 O-의 형태로 생성물이 나올 텐데 여기 OH의 형태로 생성물이 나와 있다는 건 두 번째 박스에 프로톤이 들어가서 생성물을 프로토네이션 시켜서 반응을 완결시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아래 박스에는 이렇게 시약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반응 2차 알코올로부터 얻어지는 키톤입니다. 그래서 2차 알코올로부터 어떻게 하면 키톤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예전에 배웠던 거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거라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이기는 하죠. 알코올이 키톤이 되는 반응을 우리 전체적으로 통틀어 산화 반응이라고 하고요. 요 위에서 이런 애들 환원제였듯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산화제를 여기에 적어주면 됩니다. 몇 가지 산화제를 배웠는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크롬산, H2CrO4 내지는 우리 예전에 시험 문제 풀이하다가 배웠던 KMnO4, 퍼망가네이트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산들 우리 H2CrO4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도 나왔던 거니까 둘 중에 하나는 꼭 기억을 해서 산화제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13장에서 배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얘는 뭐냐면 키톤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생긴 화합물을 얻어내라. 이렇게 생긴 화합물 이름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얘네들을 우리가 키탈이라고 배웠어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는 키톤에 옥시전 뉴클레오 파일을 반응시킨 경우,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건 이 알데하이드에 하이드로젠 뉴클레오 파일, 하이드로이드가 들어간 거였고요. 여기서 사용한 거는 알데하이드에 카본 뉴클레오 파일 CH3-가 들어간 거였고요. 이제 드디어 여기서는 키톤에 옥시전 뉴클레오 파일이, 그래서 CH3OH 알코올과 같은 옥시전 뉴클레오 파일이 들어가는 반응입니다. 자, 이 옥시전 뉴클레오 파일이 들어가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메커니즘을 적어보면, 이렇게 생긴 반응물에다가 일반적으로 약간 산성 조건에서 반응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산 넣고 메산올을 넣어주게 되면 산이 먼저 이렇게 카본일 카본 프로토네이션 시키면서 훨씬 더 반응하기 좋은 상태로 바꿔주게 되고, 메산올에 있는 옥시전이 이렇게 뉴클레오필릭 어택을 할 거다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잘 알 거예요. 그래서 OH 되고 OH, CH3가 되는데, 이렇게 생긴 테트라이드럴 인터미디에이트는 불안정하죠. 네, 뭐 에스터의 어택이 일어나서 옥시전 3개 붙어 있는 것보단 낫지만 2개만 있어도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내지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 우리 세마이 스테이블하다라는 표현도 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산이나 물이 들어가면 이리로 되돌아가더라 라고 얘기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중간체가 있고 얘네들이 디프로토네이션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프로토네이션 되죠. 자, 여기서 왜 여기에 꼭 프로토네이션 돼야 돼요? 이쪽에 되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쪽에 당연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쪽에 되면 이게 역반응인 거죠, 그냥.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가역반응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컬랩스가 일어나면서 물이 떨어져 나가고요. 그러면 여기서 OCH3 플러스가 될 거고, 따라서 얘네들 이쪽 카본이 굉장히 반응성이 좋은 카본이 만들어질 거고, 이제는 다시 알코올이 여기에 어택을 하면서 OCH3 여기 뭐 디프로토네이션 되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런 생성물 키탈이 얻어지게 되고요. 네, 키탈 같은 경우에는 탄소, sp3 탄소에 산소가 결합하고 또 하나의 일렉트로 네가티브한 애톰이 결합하기 때문에 불안정하긴 하지만 세마이 언스테이블 합니다. 세마이 스테이블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물도 없고 산도 없는 아주 좋은 조건을 잘 만들 수 있으면 이 상태를 우리가 보관하는 거 가능하고요. 물이나 산 넣어주면 일로 쭉 가서 다시 이렇게 키톤과 알코올로 바뀌게 됩니다. 네, 키톤과 알코올로 바뀌게 되고요. 네, 키탈로 반쯤 진행한 이렇게 생긴 화합물을 우리가 헤미키탈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문제 24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는 사이클로헥사논을 사용해서, 사이클로헥사논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당연히 이렇게 생긴 애로부터 시작하라는 얘기구나 한번 그려놓고 시작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다음 화합물들이, 각각 화합물들이 어떻게 합성될지를 써라 라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 푸실 때 여러분이 이 사이클로헥사논으로부터 얘도 만들고 얘도 만들고 얘도 만들고 쟤도 만들어야지 라고 하면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유연하게 생각을 하면 사이클로헥사논으로부터 알코올을 만드는 거 사실은 굉장히 쉽죠. 얘네들은 우리 이미 여러 번 이 앞에서도 얘기했던 키톤으로부터 알코올 만드는 거, 이 알데하이드로부터 2차 알코올, 키톤으로부터 2차 알코올 만드는 거 똑같은 반응이죠. 그래서 우리 이미 심지어 앞에서 얘기했던 소디움 보로하이드라이드 같은 시합을 쓰면 환원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알코올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코올을 만들고 나면 알코올로부터 알켄을 만드는 건 우리 여기서 많이 다뤘던 반응이죠. 알코올로부터 알켄이 되려면 이 옆에 있는 프로톤 하나랑 이 OH랑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떨어져 나갑니다. 즉 물이 떨어져 나가는 반응이죠. 이런 탈수 반응, 우리 엘리미네이션이라고도 했었고요. 네, 이런 탈수 반응을 일으키려면 사용할 수 있는 치약은 산촉매인데 산촉매를 H2SO4 탈수성 산으로 황산을 써주게 되면 황산 쓰고 약간 가열해주면 이런 엘리미네이션 반응이 일어나서 알켄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키톤으로부터 시작해서 얘를 만들고 키톤으로 시작해서 알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화합물을 활용해서 그 다음으로 만든다 라고 생각하면 훨씬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아까 먼저 풀어보실 때 이 문제에서 막히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여기서 잠깐 멈추고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B번까지는 이제 A로부터 탈수시켜서 B를 만든다 됐고요. C번 같은 경우에는 B에서 HBr 넣어줘도 에디션, 알켄의 에디션 반응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A에서 C로 가는 반응도 산성 조건에서 substitution 반응을 시켜주면 Br- H2O 물 떨어져 나가면서 Br-가 들어가는 substitution 반응으로도 가능합니다. 경우에는 주로 SN1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내지는 SN2도 같이 경쟁으로 일어날 수 있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C번의 HBr도 쉽게 만들 브로모 사이클로헥세인 내지는 사이클로헥실 브로마이드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런 C번 화합물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D번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D번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로헥세인에다가 이 탄소 골격에다가 탄소 하나, 질소 하나짜리 뉴클레오파일이 들어가주면 돼요. 그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뉴클레오필릭 어택을 통해서 서브스티튜션 반응으로 탄소, 질소 이렇게 변환될 수 있는 뉴클레오파일을 넣어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뉴클레오파일 중에 아자이드 CN- 뉴클레오파일을 사용하게 되면 얘네들이 일단 뉴클레오필릭 어택을 통해서 Br- 쳐내고 이런 CN3중결합 화합물이 될 수 있고요. CN3중결합을 CN 단일결합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수소가 첨가되는 반응을 하면 됩니다. 이런 반응 통틀 열어서 환원 반응인데요. 얘네들의 경우에는 우리 2중결합, 3중결합을 환원시킬 때 수소 2개씩 들어가는 반응 했었죠. 수소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수소화 반응은 수소를 금속 촉매하에서 수소, 팔라듐 차콜 내지는 플래티늄 차콜 촉매하에서 환원 반응을 시켜주면 이렇게 아민까지 환원이 됩니다. 자, 33번 문제 보시죠. Give the product of reaction of 3-methyl 2-cyclohexanone with each of the following reagents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3-methyl 2-cyclohexanone의 구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엑세논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사이클로헥세논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사이클로헥세인 구조의 키톤이라는 얘기죠. ONE가 붙었으니까 얘가 펑셔널 그룹이라는 얘기예요. 즉 이 사이클로헥산 링이 가지고 있는 가장 반응성이 큰 자리가 이 자리고요. 그런 경우에 이 키톤 자리가 1번 탄소가 됩니다. 산소 아니고 여기 탄소에 번호 붙인 거예요. 그러면 2헥센이 되는 거니까 알켄이 되는 이중결합이 바로 2번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고 3번 자리에 메틸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구조의 화합물이겠네요. 그래서 이런 구조의 화합물을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얘네의 반응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런 구조의 화합물을 보면 얘네가 어떤 구조의 화합물인지 여러분이 먼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죠. 얘는 이 키톤으로부터 시작해서 알파 자리와 베타 자리가 이중결합이 있는 즉 알파, 베타, unsaturated carbonyl compound가 되겠죠.
그래서 얘기했던 대로 이 경우에는 이 자리가 바로 리액션 사이트가 됩니다. 얘가 레조넌스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레조넌스를 그려보면 녹화를 실패해서 여러 번 했더니 얘기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좀 헷갈려요. 자, 이렇게 파지티브 찰지와 네거티브 찰지가 있고, 즉, 이 사이클 헥세논에서 베타 탄소 자리가 가장 일렉트로 파지티브한 자리, 즉 전자가 필요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처럼 뉴클레오 파일을 썼을 때 여기서는 사이올 뉴클레오 파일, 여기서는 브로민 뉴클레오 파일이 되겠지. 할로젠 뉴클레오 파일. 이렇게 뉴클레오 파일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뉴클레오 파일은 가장 일렉트로 파지티브한 이 자리, 전자가 필요한 이 자리로 어택을 할 것이고, 얘는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의 생성물이 만들어질 거고요. 얘는 프로토네이션 되겠죠. 프로토네이션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프로덕트 우리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나요? 알켄하고 하이드록시 그룹이 같이 있는 이런 이런 물질을 우리가 이놀이라고 부릅니다. 알다시피 이놀은 안정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얘네가 쉽게 투토머라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뉴클레오 파일이 들어간 이런 생성물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결과를 놓고 보면 마치 이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하나, 둘 뉴클레오 파일과 수소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반응은 이건 토토머리제이션의 결과고 실제로 일어난 반응은 여기까지죠. 그래서 여기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카보닐 컴파운드로부터 시작해서 뉴클레오 파일이 이 자리로 그리고 프로톤이 이 자리로 즉 하나, 둘, 셋, 네 개의 거리를 두고 첨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우리 원포 에디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포 에디션이 뉴클레오필릭 리액션의 결과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카보닐 컴파운드하고 뉴클레오 파일이 반응하면 일어날 거고 에테인 사이올이 들어가면 여기서 뉴클레오 파일이 에테인 사이올인 즉 생성물이 이렇게 되는 결과가 나올 거고 브로민이 들어가면 생성물이 따라서 A는 예, B는 예,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C를 보니까 C는 뉴클레오필릭 어택이 아니죠. 예, 여기서는 하이드로지네이션 조건이에요. 수소하고 팔라듐 차콜 촉매를 넣어줬어요. 우리 이럴 때 이중결합이 환원되는 걸 알고 있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뉴트럴한 반응이기 때문에 폴라한 리액션이 아니라 예, 극성이 별로 없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보닐 그룹은 잘 환원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중결합 탄소 사이의 이중결합과 산소 사이의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에 수소 그리고 팔라듐 차콜 이렇게 반응을 시키게 되면 선택적으로 탄소 사이의 이중결합만 환원시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C번 같은 경우엔 이런 답이 나오겠죠. 34번 보세요. 34번은 다음 반응의 결과가 무엇인지 쓰시오 이런 거였는데요. 자, A번에 있는 이런 종류의 화합물 우리 뭐라고 부르나요? 이거 잘 보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이런 화합물인 거죠. 그리고 얘가 얘랑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이런 종류의 화합물은 다 통칭해서 아마이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고리형 아마이드가 인트라몰레큘러 리액션을 통해서 내지는 뭐 이런 고리형을 만들었을 때 얘네들을 우리가 락탐이라고 불러요. 얘네는 고리형 아마이드고요. 네, 특히 이런 고리형 아마이드들, 락탐들은 항생제의 기본 구조입니다. 뭐 이제 약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 나중에 제약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 락탐 구조를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얘는 지금 카보닐에서 알파, 베타, 감마 자리에 아민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감마 락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락탐이 있다면 얘네들은 베타 락탐이 되겠죠. 왜냐면 카보닐에 알파, 베타 자리에 아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우리 지금 시험범위랑은 뭐 크게 관계는 없어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 이게 고리형이라서 조금 낯설게 보이지만 우리가 배웠던 아마이드다라는 점에 일단 착안을 합시다. 그러고서 얘가 어떤 반응을 할지 아마이드에다가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를 넣어주면 얘가 하이드라이드가 한번 어택을 하고요. 이렇게 열렸다가 열리죠. 네, 열리는 것까지 봅시다. O- 하이드로젠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 보통 리튬이 이 상태면 되게 불안정한데 리튬이 코디네이션이 됩니다. 얘가 이렇게 코디네이션이 되면 얘네들은 마치 OH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얼추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리빙 그룹이 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밀어주고 얘가 떨어져 나가고 베이직 조건이니까 얘가 떨어져 나가서 먼저 반응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중결합 H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다시 하이드라이드가 이쪽에서 어택을 하면 이렇게 수소 NH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이드는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랑 반응시키면 아민까지 가더라 라고 우리가 배웠던 반응인 거죠. 이 메커니즘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굳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아마이드가 여기까지 가더라 라고 아셔도 되고 뭐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얘네들 그렸습니다. 그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하게 리덕션이 되는 게 아마이드뿐만이 아니라 카르복실릭 애시드도 있었죠.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까지 우리 첫 문제에서 풀었듯이 알코올까지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34의 BC를 보면 여기 카보닐 컴파운드 그 중에서도 키톤이 있고요. 키톤에다가 아민, 여기도 키톤에다가 아민을 반응시키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얘는 1차 아민, 얘는 2차 아민이 반응할 때 어떤 생성물이 나오냐라는 문제죠. 이거에 대한 답을 그냥 공식처럼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알데하이드나 키톤하고 1차 아민이 반응하면 뭐가 나오더라? 네, 이민이 나온다라고 기억을 할 수 있고 알데하이드나 키톤하고 2차 아민이 반응하면 인아민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를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었어요. 물론 이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억하면 답이 훨씬 쉽게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카보닐 컴파운드와 뉴클레오파이드인 아민 사이의 반응이니까 얘네가 당연히 뉴클레오필릭 어택을 이쪽으로 할 거고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겠죠. 파이 전자가. 그러면 생성되는 중간체는 O-의 NH2 플러스 이런 중간체, 그 다음에 OH의 NH2 플러스 먼저 프로토네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디프로토네이션 시키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반응이 아주 트레이스 H 플러스를 넣어주긴 했지만 아주 약간 산성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간체가 양전하를 띄는 중간체를 그리는 게 더 정확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디프로토네이션부터 시키면 음전하를 띄는 중간체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얘가 프로토네이션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때 얘는 불안정한 테트라헤드럴 인터미디에이트죠. sp3탄소가 산소와 결합하고 또 하나의 일렉트로 네가티브한 애톰하고 결합하면 불안정하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가 콜랩스가 될 거예요. 이렇게. 왜 옥시전에서 이중결합하고 아민이 떨어져 나가는 반응 안 일어나나요? 당연히 일어나요. 그 반응이 여기서 일어나는 역반응인 거죠.
그래서 이 반응들은 다 가역 반응입니다. 우리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키톤 또는 알데하이드의 산소나 나이트로젠 뉴클레오파일을 사용하는 경우에 얘네들은 다 가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반응도 가역 반응일 거고 얘도 가역 반응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NH 플러스가 될 거고 여기서 디프로토네이션 되면 이렇게 생긴 생성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CN 이중결합을 갖는 화합물을 우리가 통칭해서 이민이라고 불렀어요. 자, 똑같은 반응이 C에서도 일어날 텐데 C의 경우에는 얘가 뉴클레오필릭 어택을 하고 얘 열린 거부터 그리면 O-NH 플러스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기서 뭐 프로토네이션, 디프로토네이션 한꺼번에 시켜서 제가 원하는 구조로 가면 뭐 몇 번 프로토네이션 되고 몇 번 디프로토네이션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 이런 중간체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테트라이드랄 인터미디에이트 컬랩스가 되면서 물이 떨어져 나오고 여기서 앞에서 이민이 만들어졌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화합물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프로톤이 떨어져 나갈 수 있었지만 이 경우에 2차 아민이 반응했을 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애가 없죠. 그래서 이때 반응물 중에 있는 무언가, 물 같은 것이 염기로 사용이 되면서 여기서 프로톤을 떼어내고 이중결합 만들고 얘가 이쪽으로 가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생성물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알켄과 아민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인아민이라고 부르는 이런 생성물입니다. 그래서 얘가 2차 아민과 키톤의 반응에서 나타나는 생성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D번.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카보닐 카본이 있고 그 옆에 있는 알파와 베타 탄소가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카보닐 컴파운드고 이 경우에는 베타 탄소가 일렉트로필릭한 포지션 그래서 Br-라고 하는 뉴클레오파일은 베타 탄소로 들어가더라. 결과적으로는 토토머리제이션을 거쳐서 이렇게 생성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마치 이 자리랑 이 자리로 H와 Br 들어간 것 같지만 원래는 1번과 4번 자리 원포 에디션이 일어난 거고 토토머리제이션을 거쳐서 이렇게 반응물이 바뀌었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 거랑 33번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 문제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자, 다음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을 써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반응물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생성물이 이렇게 주어진 걸 봤을 때 여러분이 이 반응은 인트라몰레큘러 리액션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데하이드와 알코올 작용기 사이에 반응이 일어났는데요. 알데하이드랑 알코올이 한 번 반응을 하면 헤미아세탈이 생깁니다. 알코올이랑 알코올이 이렇게 아세탈의 형태, 이걸 보고 아세탈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세탈의 형태까지 갈 거면 알코올과 아세탈이 두 번 반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그려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지금 전체적인 반응물을 봤을 때 여기에도 알코올을 넣어줬죠. 얘도 뉴클레오파일이 될 수 있고 여기 같은 분자 내에 있는 OH도 뉴클레오파일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뉴클레오파일이 존재할 때는 당연히 분자 내 반응이 훨씬 빠르게 일어나니까 이 뉴클레오파일이 이쪽에 있는 카본을 먼저 어택을 하고 얘가 열릴 겁니다. 그러면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 옥시전까지 포함해서 6개짜리 고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랑 똑같이 그리죠. 그래서 얘가 이쪽에서 이렇게 어택을 한 것처럼 그리겠습니다. 그래야 답하고 비슷하게 그려지니까. 여기가 옥시전, 그 다음에 어택된 유탄소는 이게 O- 여기 사이에 새로운 결합이 생성이 됐겠죠. 예, 이렇게 왔을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얘가 이제 산성 조건이니까 프로토네이션이 될 거예요. 아니지. OH가 되고 이러고 나서 보면 얘네들 조금 불안정하죠. 왜냐면 알다시피 좀 불안정한 테트라이드라 인터미디에이트요. 그러면 얘가 컬랩스가 될 텐데 당연히 이쪽에서 컬랩스가 돼도 되지만 그러면 역반응이 일어날 거고요. 여기서 이거 역반응이 일어나는 컬랩스가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에서 프로토네이션이 되면서 이쪽에 있는 옥시전을 이렇게 밀어서 떨어져 나가는 물이 떨어져 나가는 쪽으로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양방향이 다 가능하지만 이쪽으로 가는 건 그냥 반응물로 되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는 건 반응이 진행되는 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까지 반응이 갈 수 있고요. 그러면 얘는 다시 굉장히 리액티브한 리에이전트가 될 거고 반응물 중에 있는 또 하나의 알코올인 메탄올이 이제는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메탄올은 여기서 굉장히 액세스로 그나마나 용매로 사용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성이 있을 때 메탄올이 주로 반응을 하고요. 그래서 OCH3 H 플러스 되고 디프로토네이션 되면 OCH3. 그래서 이 반응이 여기까지 갔을 때 내지는 여기 프로토네이션 하나 된 상태까지 프로토네이션 되기 전 단계까지 갔을 때 우리가 얘를 헤미아세탈 그리고 알코올이 이렇게 두 분자 들어간 걸 아세탈이라고 부르죠. 얘가 만약에 키톤을 포함하는 반응이었으면 키탈과 헤미키탈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네,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죠. 자, 여기서 물이랑 이 다음 화합물들을 in the order of decreasing amount of hydrate in acidic aqueous solution 산성인 수용액에서 즉 H 플러스와 물이 있을 때 얘네들은 당연히 키톤 똑같네요. 다 키톤이군요. 아니 다 키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물하고 H 플러스를 넣어주게 되면 물이 첨가된 하이드레이트를 형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하이드레이트의 형성 반응은 당연히 가역 반응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H 플러스와 물이 첨가가 된다고 하면 네, 이런 형태의 하이드레이트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뭐 OH가 들어간 이런 형태의 하이드레이트로 바뀌게 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드레이트를 다 형성할 수 있는데 하이드레이트 폼과 키톤 폼은 항상 평형 상태에 있죠. 둘 중에서 어떤 애가 더 안정할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알다시피 이쪽에서 전자를 밀어주는 작용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상태로 안정합니다. 이쪽에서 전자를 밀어주는 작용기가 적을수록 얘네들은 뉴클레오필릭 어택을 받아서 반응하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보시면 얘네들은 일렉트론 withdrawing 그룹이고 얘네들은 일렉트론 donating 그룹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일렉트론 donating 그룹인데 얘네들은 strong, 얘들은 weak electron donating, 얘네들은 뭐 일렉트론 withdrawing이나 donating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자가 부족한 건 이 경우가 되겠죠. 일렉트론 withdrawing 그룹이 있으니까. 따라서 물이 쉽게 뉴클레오필릭 어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가장 하이드레이트가 많을 거다. 두 번째는 얘가 많을 것이고 세 번째는 여기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자를 주는 치환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를 이쪽으로 쭉 밀어줘서 뉴클레오필릭 어택이 안 일어나니까
하이드레이트가 비교적 적게 존재할 겁니다. 29번 문제는 이게 좀 어려워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 얘가 뭘 물어보는 걸 알지를 알고 나면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카본 뉴클레어 파일 만드는 방법을 아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카본 뉴클레어 파일, 즉 메실 브로마이드로부터 여기는 뭐 HBr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실 브로마이드로부터 어떤 카본 뉴클레어 파일을 만들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마그네슘하고 다이에셀 이서 같은 용매에서 반응을 시켜주면 그리냐드 리에이전트인 메실 마그네슘 브로마이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CH3-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여러분들 생성물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CH3가 들어갔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반응물, 일렉트로파일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먼저 탄소 2개짜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런 아세트알데하이드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세트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 뉴클레오 파일이 어택을 하면 이렇게 그래서 O- 이런 식으로 2차 알코올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선 탄소가 3개면서 1차 알코올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얘네들을 여러분이 다행히 생각할 수 있다면 에폭사이드에다가 얘를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어택을 할 것이고 얘가 열릴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O-가 될 것이고 산 넣어주면 이런 생성물 알코올이 만들어집니다. 30번 문제는 A번, B번, C번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을 보면 이거 구조 이렇게 생긴 CN 이중결합을 뭐라고 부르나요? 그쵸? 이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민은 어떻게 만들어요? 네, 알데하이드나 키톤하고 1차 아민을 반응시키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반응을 잘라놓고 보면 이쪽은 이렇게 생긴 키톤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긴 아민이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민이 만들어지는데 이 이민의 생성 반응은 가역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 있고 물 있는 조건에서라고 하면 얘네들이 다시 도로 알데하이드와 키톤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CO 플러스 NH2 이렇게 생긴 요 아민과 이런 키톤이 반응해서 요 이민이 생성되는 반응에 역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얘네들 생성물이라고 쓸 수 있고 메커니즘은 원하는 사람은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키톤에다가 이러한 그리네드 리에이전트를 넣어줬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뉴클레오필릭 어택이 일어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O-의 CH2, CH3라고 하는 뉴클레오 파일이 들어간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산을 넣어주게 되면 여기에 프로토네이션 해서 이런 형태의 3차 알코올이 묻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스터에다가 카본 뉴클레오 파일을 쓰는 경우죠. 마찬가지로 뉴클레오 파일을 넣어주면 에스테르에 카본일 카본을 어택을 할 거고 얘가 열릴 겁니다. 파이 전자가. 그러면 얻어지는 애가 O- 여기 카본 뉴클레오 파일 들어간 거 여기까지는 아니군요. 카본 뉴클레오 파일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원래 있던 OCH3 이렇게 될 거고요. 얘네들은 불안정한 테트라이드라 인터미디에이시니까 콜랩스 되면서 당연히 가장 좋은 리빙 그룹인 메스옥사이드가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 여기 O 이렇게 이런 생성물이 나옵니다. 얘는 키톤이죠. 못생기게 그려지긴 했지만 키톤이 지금 역시나 카본 뉴클레오 파일이 있는 조건에서 키톤이 생기면 에스터보다 반응성이 좋은 키톤이 이번엔 카본 뉴클레오 파일과 반응을 해서 얘가 다시 한번 들어가겠죠. 그래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OH라고 하는 3차 알코올까지 생성물이 얻어집니다.
자, 37번 보시면 이런 반응물로부터 다음과 같은 생성물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를 쓰시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응물을 보시면 이렇게 부틸 브로마이드가 있고요. 생성물은 펜타노익 애시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실 때 항상 눈여겨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작용기가 없어지고 생겼는지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탄소가 4개였던 게 탄소 5개짜리로 변하고 있구나. 즉 카본 뉴클레오 파일이 필요한 반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잘 알다시피 부틸 브로마이드 같은 경우에 마그네슘만 넣어주게 되면 부틸 마그네슘 브로마이드 이렇게 해서 브리냐드 리에이전트라고 하는 좋은 카본 뉴클레오 파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얘를 카본 뉴클레오 파일로 만들 수 있다는 건 이쪽에 카복실릭 애시드가 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다른 일렉트로파일 하나만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예, 탄소 하나짜리 일렉트로파일은 포르믹 애시드가 있을 수 있죠. 포르믹 애시드 아니고 포름알데하이드를 씁시다. 그러면 포름알데하이드에다가 얘를 넣어주게 되면 얘 어택하고 열릴 거고 그러면 탄소 5개짜리 알코올이 만들어지고 탄소 5개짜리 알코올로부터 탄소 5개짜리 카복실릭 애시드를 만드는 건 만드는 건 우리 앞에서 했다시피 H2CrO4와 같은 크로믹 애시드 같은 산화제를 써서 옥시데이션 반응을 시켜주면 가능하다. 네, 그리고 비번도 반응물이 똑같아요. 부틸 브로마이드고 생성물은 보니까 펜틸아민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뭐 브로모에서 시작해서 아민으로 바뀌었다라는 점도 있지만 역시나 탄소 4개짜리에서 시작해서 탄소 5개와 나이트로젠 하나가 생겼어요. 이 얘기는 전체 앞에 있던 반응 대비 이만큼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CH2NH2 보면 우리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뉴클레오 파일 알고 있죠. 네. CN 삼중결합을 이렇게 마이너스 charge 붙여서 뉴클레오 파일로 쓰게 되면 얘가 뉴클레오 파일로 어택, BR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런 중간체가 얻어질 것이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을 얻기 위해서는 H2, 팔라듐, 차콜과 같은 수소와 반응을 시켜주면 된다라고 앞에서 풀었습니다. 벤질 아마이드, 벤질 아마이드군요. 벤질 아마이드로부터 다음 화합물들을 어떻게 만들겠느냐라는 거고요. 예, 다이벤질아민. 자, 우선 벤질 아마이드부터 그려봅시다. 벤질은 질소에 붙은 치환기고요. 벤질 아마이드가 골격의 이름입니다. 벤조익 애시드에서 생성된 아마이드인데요. 일단 이런 구조일 거고 N에 벤질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맞나요? 틀렸죠? 네, 이거 이렇게 그리면 페닐아마이드고요. 벤질아마이드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벤질아마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이벤질아민을 만들어라. 다이벤질아민은 아민에다가 벤질 그룹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아하니까 쉽네요. 얘는 그죠? 우리 알다시피 아마이드에다가 뭘 넣어주면 아민이 돼요? 예,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를 넣어주게 되면 환원이 돼서 이것만 이렇게 환원이 되고 그러면 얘네들 똑같이 예, 다이벤질 아민이 만들어집니다. 벤조익 애시드 생성물이 벤조익 애시드인데요. 벤조익 애시드는
이렇게 생긴 게 벤조익 애시드죠. 즉 아마이드로부터 칼복실릭 애시드를 만들어라 하는 반응입니다. 우리 굳이 아마이드로부터 칼복실릭 애시드를 만드는 건 좀 지저분한 반응이라 잘 쓰지 않지만 가능은 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 H 플러스 넣고 물 넣고 끓여주면 가열해주면 이렇게 칼복실릭 애시드까지 가긴 가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질 알코올을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벤질 알코올의 모양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페놀하고 벤질 알코올의 구조를 안 헷갈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벤질 알코올이죠. 페놀은 벤젠링에 바로 OH 있는 애가 페놀이고요. 그래서 벤질 알코올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오려고 하면 사실은 길이 좀 멉니다. 근데 우리 이미 만들었던 벤조익 애시드로부터 벤질 알코올 만드는 건 굉장히 쉬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를 써주면 마지막까지 환원이 돼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서 벤질 알코올까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39번 문제는 앞 페이지에서 풀었던 거랑 유사한 반응이기 때문에 빼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이 문제도 에틸렌 옥사이드 거의 비슷한 반응이니까 40번에 대신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그리네드 리에이전트와 에틸렌 옥사이드가 반응하고 산을 넣어주면 어떤 알코올이 생기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네, 에틸렌 옥사이드가 뭔지만 알면 풀 수 있죠. 에틸렌 옥사이드의 다른 이름은 에폭사이드입니다. 에폭사이드의 구조는 이렇게 생긴 거죠. 앞에서 풀었던 문제와 동일하게. 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찰지가 얘를 어택을 할 것이고 이쪽이 열리겠죠. 그러면 여기서 산소 2개, 그 다음에 O-까지 갈 거고 여기 산 넣어서 반응 종결시켜주면 OH까지. 그래서 역시나 얘도 카본 뉴클레오 파일의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